답은 여러분들이 마저 내셔야 되고 그 과정들만 한번 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x-a가 4b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행렬 x 구하는 거.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잘 넘겨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반대쪽으로 넘기면 x는 a에다가 4b를 갖다 더하는 것. a는 원래 나와 있는 그대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4b는 미리 4배 하면 4,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갖다 더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2번입니다. 행렬 A가 행렬 B가 행렬 C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써져 있는 것처럼 XA 더하기 YB가 C가 되게 만들어주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A는 A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X배 그러면 2X X 제로 마이너스 2X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YB는 B의 Y배니까 계산을 해보면 3Y, 4Y, 2Y, 마이너스 Y 하게 될 것이고 그게 C니까 마이너스 1과 A와 2와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왼쪽에 있는 거 행렬 계산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잘 갖다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 쓰지는 않을 거고 1행 1렬의 성분만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행렬 갖다 더하면 2x 더하기 3y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 2x 더하기 3y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때 알파분의 1배, 베타분의 1배 한 거에다 갖다 더한 것들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계산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가만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되겠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x-1, x-2 두 개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알파는 1, 베타는 2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알파가 2고 베타가 1일 수도 있습니다. 뭐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 나왔겠지. 오케이? 그래서 직접 1, 2 갖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 안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직접 이 연산의 결과를 나타낼 필요 없이 그냥 여기는 이 성분들 그냥 갖다 더하는 거야. 그럼 얼마 나와? 2베타 더하기 2 에다가 알파분의 1을 갖다 곱하는 거니까 알파분의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2알파 더하기 2를 베타분의 1 갖다 곱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랑 갖다가 더해서 계산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n의 값을 구하여라. NC3은 20 곱하기 NP2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험에 이런 식으로 n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NCR이라고 하는 건 NPR에다가 R 팩토리얼분의 1을 갖다 곱한 걸로 해석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좌변에 있는 저 NC3이 NP3에다가 3 팩토리얼분의 1을 갖다 곱한 걸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 식에서 양변에 3팩을 갖다 곱하시면 120이죠. 20과 6을 갖다 곱하니까 거기에다가 NP2 n부터 두 개의 숫자를 갖다 곱한 게 NP3이니까 n-1, n-2 이렇게 갖다 곱한 걸로 표현이 될 것인데 근데 여기 지금 이 식에서 양변에 n을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면 n이 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0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n이 0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냥 날려줍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n-1로 나눠도 되죠? 왜냐면 n이 1일 가능성도 없거든. 왜냐면은 np1을 해야 되고 nc3을 해야 되기 때문에 n은 아무리 작아봤자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시험에서는 보기를 봤는데 0도 1도 없잖아요. n값 구하라 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n-2가 120이 되게 만들어주는 사실은 되게 큰 수였던 거죠. 오케이?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생겼대.
계산해야죠. 첫 번째 거 한쪽으로 넘기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아래 한 개 요런 공통 범위를 갖는 거니까 얘가 정리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x가 4보다 작다가 나오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2 2a 더하기 2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반대쪽으로 이항해서 2a 더하기 4 x가 3분의 2a 더하기 4인데 이 끄트머리에 있는 3분의 2a 더하기 4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4가 되게 만들어주는 a 값을 구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5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이퀄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도록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 지금 패턴대로 가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였냐면 저 1을 1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여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갖다 곱한 것으로 인수분해를 해주고 그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라고 하는 건 x가 1 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건데 오메가는 허근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저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출발은 x세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저 3차 방정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개 단위로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 세개 단위가 이렇게 왔을 때 첫 번째는 오메가 더하기 1분의 1,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1, 세 번째는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인데 그건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2분의 1로 바꿔버리고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저 분모에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저런 식으로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바꿔줍니다. 뭐냐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첫 번째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첫 번째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1로 고쳤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1로 고칩니다. 그리고 2분의 1 한 번 더 더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고 뒤쪽에 마이너스 오메가가 생겼고 2분의 1이 더해지는 건데 여기서 가만 보시면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는 그냥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고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2분의 3이 되겠죠? 그런 게 몇 번 있다? 10번 있겠죠. 왜냐면 오메가 4제곱분의 1부터 당장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1분의 1로 고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답 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니까 저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르도록 할 때 저렇게 생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다 전개시켜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답은 나오겠지만 속이 좀 상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나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게 하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인데 하필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얘를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하필 물어보는 게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를 갖다 곱하라 했잖아. 그러니 여기에서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어버려? 1을 갖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1-알파, 1-베타, 1-감마의 값이 저 3차식에다가 x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은 걸로 계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1이 2보다 작다의 해가 뭔지 구해라. 많이 보던 거죠?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몇 개로? 3개로. 어디를 기준으로? 0과 1을 기준으로.
0과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서 나온 거냐? 절대값 x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절대값 x-1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들.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어 봤을 때 둘 다 음수니까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건데, 얘가 아니라 지금 이 범위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공통 부분 찾는 거니까 첫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하는 행을 하나 찾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 찾고 세 번째 찾아가지고 그 범위를 합쳐서 최종 결론 내셔야 되는 거겠죠. 확실한 건 A는 분명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답을 내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고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가 알파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상수 a, b에 대하여 a랑 b를 갖다 곱하면 얼마가 되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가만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어야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결론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를 이차함수로 보지 말고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 이꼴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걔네가 어디서 만날 거냐면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더한 건 a고 곱한 건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긴 부등식 아래로 볼록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알파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각각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b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각각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두 개를 갖다 더한 거는 5가 되는 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두 개를 갖다 곱한 거는 b가 되는데,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거든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2까지 더하면 5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됩니까? 3이 되겠죠? A가 3인 거고 그거 이용하면 전개시켜서 B값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 부등식에서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부등식 자체로 놓고 풀지 않고 뭐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0번으로 갑니다. 소설책 4권, 수필집 3권, 시집 2권, 총 몇 권? 9권을 일렬로 꽂을 건데 같은 종류 책끼리 이웃하게 꽂아야 된다. 소설책은 소설책끼리, 수필집은 수필집끼리 좀 묶어서 놓고 싶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남자 여자가 막 줄 서가지고 혹은 학년끼리 줄 서가지고 이웃하겠다 이웃하지 않겠다는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버리라고? 무조건 다 묶어버리라고. 그래서 소설책 4권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소설책 덩어리, 수필집 덩어리, 시집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 덩어리를 우선은 일렬로 나열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덩어리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 3팩. 그런데 다 나열을 해놓고 났을 때 저 밧줄로 묶은 거 풀어줬을 때 소설책 4권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배치된 자리 안에서 지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 지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 지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3팩, 4팩, 3팩, 2팩 갖다가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게 10번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오케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 2, 3, 4, 5, 6의 6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가 된다. 중요한 단어 뭐죠? 적어도. 적어도는 어떻게? 귀찮으니까 빼는 거죠. 반대 케이스를.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다 라고 하는 것의 반대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양쪽 끝이 모두 뭐가 되는 거? 모두 홀수인 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케이스를 갖다 뺄 것이다. 전체 케이스는 뭐냐? 1, 2, 3, 4, 5, 6, 6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래서 6, P, 3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짠짠짠에서 양쪽 끝이라고 하는 거 얘랑 얘 거기가 1, 3, 5 중에 와야 되는 거. 그래서 3, P, 2 1, 3, 5 3개 중에 2개를 택해서 양쪽 끝에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홀수 하나가 남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짝수 3개가 있어서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저 가운데 들어오는 숫자는 짝수가 오건 홀수가 오건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11번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그림에 5개 영역을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3개 가지수, 최소의 가지수를 라지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5개 영역이니까 색깔 5개 칠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조금 색깔을 덜 쓰고 싶은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각 영역들이 다른 영역과 몇 개 인접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보면은 얘는 3가지죠. 3개 영역과 그 다음 얘는 2개 영역과 그 다음에 얘도 2개 영역과 그 다음 얘는 1개 영역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가운데 있는 저 녀석이 4개의 모든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우리는 어디다가 저 4개의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Y자 모양을 뭔가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저 영역에다가 먼저 색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 색칠을 해놨다 치자. 그러면 그 양 옆에 있는 저 2개씩 인접하고 있는 저 2개 부분 있잖아. 저기다가 같은 색깔을 놓을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을 놓을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최소의 색깔을 사용하고 싶은 거니까 색깔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A 색깔을 칠했고 여기 B 색깔을 칠하면 여기에도 뭘 갖다 칠해야 된다? B 색깔을 갖다 칠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요 영역은 A나 B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A도 피해야 되고 B도 피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를 A, B, C로 했다 그러면 저기에 또 다른 색깔 D가 와야 되는 거니까 최소로 칠하려면은 A 양옆에 두 녀석을 무조건 같은 색깔로 칠해야 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B 또는 C. A만 피하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선 하나 확인했어요. 어쨌든 최소 몇 개는 필요하다? 3개는 필요하다. 색깔이. 2개로는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최소의 색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3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은 우리한테 색깔이 3가지가 있다. 저 영역들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 제일 가운데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죠? 3가지. 네. 왜냐면은 색깔 3개만 이용을 할 거니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개? 2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1가지입니다. 왜냐면 저 2개의 영역을 무조건 같은 색깔로 칠해야지만 최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가 됐습니다. 요 영역은 올 수 있는 거 몇 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2개 색깔을 모두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적혀있는 요 영역은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라지 n이 되는 거겠죠. 그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무조건 기준은 제일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것부터 칠하도록 하여라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얘보다 위에 있대요. 위에 있다는 건 뭡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 x-5보다 큰 거 말하는 거죠. 얘는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a-1 x 더하기 8이 0보다 큰 게 되는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x축이랑 만나가지고 얘가 해가 b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가 된다는 건 b랑 4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얘를 더 이상 부등식으로 보지 않고 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8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할 때 그 방정식의 두 개의 해가 뭐가 되는 거다? b랑 4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계산해서 결론 내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1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정수값이 2밖에 없대요. 근데 우선은 첫 번째는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겨가지고 그나마 마음에 드는 두 번째 걸 계산을 해보자면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만나고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 그래서 첫 번째 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했었는데 가만히 예쁘게 쳐다보니까 2x하고 x하고 뒤쪽에 5a를 5하고 a로 만들어주면 2ax, 5x 만들어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2a 더하기 5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뒤쪽에 5a를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5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x-a 그 다음에 2x-5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두 번 만나야 돼요. 2분의 5에서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a에서 한 번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의 해는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2분의 5라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만약에 왼쪽이 2분의 5라면 첫 번째 부등식이 2분의 5보다 큰 쪽에서 해를 갖기 때문에 공통되는 정수가 2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불가하고 2분의 5가 무조건 어디로 와야 된다?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것이다. 그럼 왼쪽에 있는 저 x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면 보기에 거의 대부분 지금 2분의 5보다 작은 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풀 때는 2분의 5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등식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두 번째 여기 이 부등식 a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쯤에 2분의 5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2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1은 넣을래 봐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빵꾸 뚫려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이 파란색이 여기서 끊겨가지고 이렇게 A로 내려와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 봤자 지금 공통범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3까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빵꾸 뚫려 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그때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두 개를 잘 갖다 정리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에서 가장 작은 짝수의 4배 가장 큰 짝수를 갖다 더한 것이 마이너스 10 이상 마이너스 6 미만이라고 한다.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을 이렇게 놔보려고 해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을 세 짝수를 2n-2 2n 그 다음에 2n 플러스 2로 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간단하게 그냥 n-2, n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계산을 하다가 n이 1이 나왔을 때는 마일 1, 3이니까 짝수가 아니라 홀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n에다 적당한 자연수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녀석이 자연스럽게 짝수들만 되는 거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2n-2, 2n, 2n 플러스 2라고 설정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수를 저렇게 3개 설정을 했고 연속하는 세 짝수 합에서 가장 작은 짝수의 4배에 가장 큰 짝수를 더한 것을 뺀 것. 말 되게 복잡하네. 자, 어쨌든 여기 첫 번째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 짠짠짠의 합. 얼마? 6n에서 가장 작은 짝수의 4배. 그러면은 2n-2의 4배. 가장 큰 짝수를 더한 것. 여기다가 2n 더하기 2를 갖다 더한 것을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에서 뺀 게 마이너스 10 이상 마이너스 6 미만이라고 한다. 이해되세요? 다시 써보자. 마이너스 10 6n 빼기 2n 마이너스 2 곱하기 4 더하기 2n 더하기 2 마이너스 6을 만족하는 n을 찾아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뭐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라서 식만 만들어 놓고 나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n 값을 자연수 중에서 찾고 그 n을 갖다 집어넣어서 2n-2n, 2n 플러스 2를 찾고 다 더하거나 아니면 세 짝수의 합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6n이 되겠죠. n만 찾으면 결론이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저렇게 생긴 것 때문에 이게 답이 6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6n이니까. 찍더라도 24나 30 중에 찍고 장렬하게 전사하십시오는 틀리다는 이야기니까 찍고 맞고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오케이? 찍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되는데. 아무튼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성립할 때 exy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n이 뭔지 모를 음의 정수잖아요. 연립방 정식처럼 보셔야 돼요. x-y제곱이 n, y-x제곱도 n. 굉장히 불쾌. 왜 불쾌하냐? n이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지금 좌변에서 보면 x-y제곱 이 n이고 y-x제곱도 n이니까 서로 갖다 빼면 좌변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저 4개짜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x-y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x 더하기 y하고 x-y를 갖다 곱한 게 0이고 여기서 공통으로 보이는 x-y로 묶어내면 x-y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고 그 얘기는 x가 y랑 같든지 아니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누구를 옳은 것으로 취해 주셔야 될 것 같냐면 얘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인 거. 왜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x하고 y는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써져 있는 것처럼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x하고 y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것을 지금 EXY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x 더하기 y의 형태를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를 갖다 더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x 더하기 y가 나옵니다. 근데 별로 원치 않았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제곱이 나와요. 그 두 개를 갖다 더하면 2n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y, 알고 있는 건 x 더하기 y니까 식을 또 잠깐 바꿔줘요. x 더하기 y 빼기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그럼 여기까지 식에다가 x 더하기 y에다가 뭐만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만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1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약간 스킬적인 부분이라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으로 가봅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뭔가 그 거듭되어 제곱되고 있는 녀석들의 어떤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베타가 이런 식으로 복소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양변에 2를 갖다 곱해 2알파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야. 마이너스 1을 반대쪽으로 넘겨. 그래서 2알파 더하기 1이 루트 3i야. 양변을 제곱해. 그러면 4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왜 제곱한 거야? 저 허수단위 i 날려주려고, 실수로 바꾸려고. 마이너스 3을 반대쪽으로 넘겨. 그러면 4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4가 0이야. 양변을 4로 나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야. 근데 저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형태인 것 같아. 뭐냐면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 우변은 0이니까 영향을 안 줄 거야. 계산하니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고 알파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파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지금 더해야 되는 게 알파 세제곱, 알파 5제곱, 알파 7제곱, 알파 9제곱 그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더해야 되는 거냐면 알파에 55승까지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가만 보면요. 얘는 알파, 얘는 1, 얘는 알파 세제곱 1이니까 알파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얼마다?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알파 7승, 알파 9승, 그 다음에 알파 11승까지 더한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1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베타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될지는 저 오른쪽에 있는 베타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인 걸 2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루트 3i인 걸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고 우리는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나오는 그 녀석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x세제곱이 1일 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눈치 있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요거 맞는 말이죠. 오메가 구승이 1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혹은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뒤쪽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인 거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오메가가 근이면 누구도 근일 수밖에 없다? 오메가 바도 근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저기 니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뭔가 그 분모에 또 덧셈이 있어갖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주어진 식에다가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근이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고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0이고 그래서 분모에 있는 1 더하기 오메가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니까 두 번째 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틀린 말. 그 다음에 디귿도 결국에 저게 아마 3개의 단위를 가지고 규칙이 있겠지.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저 식에다가 n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어봐, n 대신에 2 갖다 집어넣어봐, n 대신에 3 갖다 집어넣어봐, 4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원래 걸로 다시 되돌아왔어. 그러면은 1, 2, 3 중에서 몇 개가 규칙을 만족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의 4제곱 더하기 1인데 앞에 있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1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 오메가 더하기 1의 4제곱을 전개시키려면 피로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제곱이니까 오메가 8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 다 갖다 놓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일 때 성립하겠죠? 2일 때랑 3일 때 성립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규칙성이에요. 오케이? 결론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고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2차 정사각 행렬 2x2 행렬 A는 어떻게 생겼냐면 A11, A12, A21, A22 행렬 A의 성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결국 그 I하고 J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구하는 거고 예를 들어 A11은 I랑 J랑 같은 거니까 갖다 집어넣게 되면 2가 나오겠죠. 나머지 3개 성분 여러분들이 구해서 결론 내려주십시오. 오케이? 1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0번으로 갑니다. 1, 2, 3, 4, 5, 6, 7, 7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5자리 정수를 만들 거다. 근데 각 자리 숫자를 짝수하고 홀수로 교대로 사용해서 나타낼 거다. 짝이라는 단어랑 홀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쓰다가 뭔가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잠시 짝수는 동그라미, 홀수는 X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자리 정수를 짝, 홀, 짝, 홀, 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홀짝, 홀짝, 홀로 만들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금 1부터 7까지 7개의 숫자 중 짝수는 2, 4, 6에 3개가 있고 홀수는 1, 3, 5, 7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3개의 짝수 중에 3개의 짝수를 택해가지고 1, 3, 5번째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4개의 홀수 중에 2개를 택해가지고 2, 4번째 자리에다가 4P2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건 4P3 곱하기 3P2가 되겠죠. 2개를 갖다가 더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홀짝을 동그라미 X로 놓는 전략 매우 좋지 않나요? 감동받은 얼굴이에요. 그렇죠? 네. 비굴합니다. 뭔가 칭찬을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수업을 한번 해보겠어요. 승준이 비웃은 거 다 봤어. 자, 다음으로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 자, 루트 한쪽에 뭐가 들어있는데 저게 실수가 되려면 루트 한쪽에 있는 게 어때야 하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죠. 마이너스만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얘는 사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실수 k 값들 중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k가 어떻게 되든지 0보다 크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k가 0일 때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x도 날아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8x가 떡하니 살아있으니까 k가 0이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방법은 우선은 첫 번째 k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2이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안 만나거나 한 번만 만나거나 그래서 판별식 D 얘 이퀄 제로라고 했을 때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에 들어가는
K들 중 제일 작은 게 무엇인지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21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22번으로 갈게요. 연립방 정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뭔가 높은 차수가 되는 거니까 의심이 들죠.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이 연립방 정식을 푸는 방법은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하는 거잖아요. 물론 방법이 하나 더 있기는 해. 이거 대칭형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로 놓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x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0인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세요? 양변에 뭘 갖다 곱해? x-1을 갖다 곱해.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러니 x세제곱은 1이고 첫 번째 있는 x32승은 x제곱으로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x에 관한 식을 찾았으니 y의 20승이라고 하는 저 녀석의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x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로 고쳐가지고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2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집에 가기 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23번. 4차 방정식 임의의 허근 알파 n승이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자연수 n들 중 제일 작은 게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 4차 방정식에 뭘 찾아야 돼요? 허근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4차 방정식이 지금 가만 보니까 개수들이 1, 1, 2, 1, 1 하는 녀석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x에다 적당히 갖다 대입해 봤을 때 0되게 만들어주는 녀석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립제법 같은 거로 불가하고 대칭형의 특성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로 묶어야 되는 거냐면 x제곱으로 묶어야지. 그래서 x제곱으로 묶으면 다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 중괄호 안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거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그대로 있고 플러스 2가 있어. 날라갈 거 보이니? 그러면 이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랑 x 더하기 x분의 1을 갖다 곱하는 거니까 x제곱 있고, 안에서 인수분해 보면 x 더하기 x분의 1로 한번 묶어내면 남는 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는 0. 그리고 x를 하나씩 저 괄호에다 갖다 곱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1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인데 얘도 허근이 나오고 얘도 허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이 허근은 요 방정식의 근일 수도 있고 요 방정식의 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려면은 이 알파 4제곱이 1이어야 돼서 n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면 이거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고 양변에다 알파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왜 호흡이 딸리지?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지금 n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3의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중요한 단어예요. 자, 요거 임의가 뭐죠? 여러분 이거 어쨌든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내 나올 거예요. 임의에는 무조건 모든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성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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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일 때 한 번 성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왼쪽 것도 만족해야 되고 오른쪽 것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왼쪽 거는 n이 얼마일 때? 4의 배수일 때. 오른쪽 건 3의 배수일 때. 그 두 개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뭐의 배수여야 된다? 12의 배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12의 배수 중 제일 작은 n은 얼마가 되는 거다? 12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